중국 정부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을 향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가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이 같은 이슬람 문화圏으로 엮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독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아프가니스탄 북동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위치한 중국 서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위구르족 역시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과거 탈레반이 불법 무장투쟁 세력으로 떠돌던 시절에는 중국 정부가 이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하자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현재 신장 위구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세력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정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슬람 문화권으로 묶인 무장투쟁 세력 탈레반이 이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외교의 대원 측은 하나의 중국이고 이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대만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적으로 더욱 심각한 건 인종과 종교에서 중국의 주류인 한족과 다른 신장 위구르 지역인데요. 지금까지는 엄격한 통제와 강력한 공안 통치로 신장 위구르 지역을 다스려 왔지만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지원하려 할 경우 중국으로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인도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은밀하게 탈레반과 접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탈레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때에 인도는 국경 분쟁 지역의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중공군은 인도군과 충돌했던 라다크 지역에 주둔 병력을 1만 5천 명의 M5만 명으로 증강했었습니다. 또한 중공군은 이 지역에 지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중화기를 배치했으며 지하 벙커와 터널, 소규모 수력 발전소,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중국이 이 지역에 산악 지형용 155mm 곡사포 PCL-181을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 군사 전문가는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며 라다크에선 포병이 결국 승패를 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중국의 맞불을 놓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K9 바즈라입니다. K9 바즈라는 한국 한화 디펜스가 만든 자주포 K9의 인도 수출형인데요. 인도는 지난 2월 K9 바즈라 100문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 매체 더프린트는 인도 육군이 K9 바즈라의 40문의 추가 발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다면 중국의 PCL-181과 한국의 K9 자주포를 비교해봅시다. 가장 큰 차이점은 K9 바즈라는 탱크와 비슷한 궤도형이고 PCL-181은 트럭에 포대를 올린 차륜형인데요. 박찬준 한국국방안보 포럼 KODF 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다며 중국은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하기 위해 기동성을 높인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9 바즈라는 무게 47톤의 길이 12m, 넓이 3.4m, 높이 2.73m입니다. 승무원은 5명인데요. PCL-181은 무게 25톤의 길이 6.5m, 넓이 2.66m, 높이 3.6m입니다. 승무원은 K9 바즈라보다 1명 더 많은 6명인데요. 상대적으로 PCL-1810i 작고 가볍습니다. 최대 속도는 PCL-181NI 속 100km가 K9 바즈라 67km보다 훨씬 더 빠른데요. 그러나 자주포로 경주할 것도 아니고 빠른 건 아무 의미가 없죠. K9 바즈라와 PCL-181의 구경은 모두 155mm입니다. K9 바즈라는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쓸 수 있고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는데요. PCL-181은 분당 4에서 6발 사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K9 바즈라는 1문으로 일제 사격 TOT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각을 달리해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인데요. 방어력이 더 뛰어난 K9 바즈라가 이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K9 바즈라는
수가 적어도 TOT 사격으로 PCL-181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제식 155mm 자주포인 K9 자주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디펜스가 개발했으며 1999년 첫 시제 차량이 생산됐습니다. K55 자주곡사포를 면허 생산한 노하우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완성됐으며 강력한 화력과 성능, 많은 생산량,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함 등을 내세워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약 1,300여 문을 운용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자장비 등을 개량한 K9A1으로 전량 개량 완료를 목표에 실전 배치 중에 있습니다. K9는 50km의 최대 사거리를 달성했으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체 밑한 장전 장치 등을 갖춰 전 세계 자주포 중 최상위급의 성능을 가졌는데요. K9는 사격 후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즉각 진지 이동을 하는 슈트 앤 스쿠트가 신속하게 가능해 생존성이 우수하며 자체적인 방어력 역시 뛰어납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옵션입니다. K9의 후방에서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하는데요.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자주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주포는 전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둔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냉병기로 치면 전차는 돌격기병, 자주포는 궁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주포는 도입해도 전차보다 주변국을 덜 자극한다며 전쟁 억지력을 높이려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주력 자주포 K9 개량형인 K9A1은 군에 배치된 K9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원은 더욱 성능이 향상된 2차 성능 개량 작업인 K9A2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8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핵심 기술 연구, 개발 R&D를 시작한 K9A3는 미래전에 대비해 원격 무인 조종에 의해 완전 자동 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개발이 목표인데요. K9A3가 선보이면 한국산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완전 석권하는 목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K9A1입니다. 지난 2018년의 초도 양산이 진행돼 일선 부대에 이미 배치됐는데요. K9A1은 주 엔진의 도움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동력 장치 APU를 새롭게 달았습니다. 또한 조종수의 야간 잠망경을 열상형으로 교체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신속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자동 사격 통제 장치는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탄약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화 디펜스는 현재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사업인 K9A2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K9A2는 포탄 사거리를 늘리고 분당 사격 속도를 높이며 운용 병력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부분적 무인화와 자동화를 통해 로봇화 한국사포로 성능을 개량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부터 고반응 원격 자동화포 기술 등 관련 핵심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K9 포탑이 자동화될 경우 자동장전 몇 사격을 통해 분당 발사 수를 기존 6발에서 9발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무인화 및 자동화로 운용 인력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데요. K9 자주포를 완전히 무인 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K9A3 R&D도 곧 시작됩니다. 한화 디펜스는 K9 개발업체로서 ADD 방위산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K9 자주포 원격 무인화 연구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와 같은 유무인 전투체계 기술을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병력이 탑승하지 않고 완전 자율 기동하는 K9 자주포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지금 중국은 사면 초가에 빠진 모습입니다. 대만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되어 탈레반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인도와 티베트까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수민족 독립운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순간에 5호 16국으로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분열